반갑습니다. 캠핑장 잡다할 세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직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신디식 난로 중에 최고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던 이 옴니 230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왜 제가 이 제품이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국이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다른 회사 제품 대비 이 제품이 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계적인 내용과 그리고 비단 이 옴니 230 외에 다른 신디식 난로를 사용하실 때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캠핑 사이트나 유튜브 각종 검색 엔진에서 캠핑 난로 사고로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불안전 연소로 인한 그을음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고가 특정 메이커 제품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을음 사고는 소비자의 사용 미숙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발생이 거의 90%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전에 기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 개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사고가 났을 때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제품 토요토미 옴니 230 이 제품이 그을음도 별로 없고 냄새도 안 나고 화력도 좋고 연비도 좋다 이런 평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토요토미 옴니의 기계적인 특성과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국내 회사 제품의 기계적인 특성을 사심없이 살펴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캠핑 난로를 사용할 때 난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그 난로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난로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큰 사고는 대부분 이 불안전 연소로 인한 그을음 사고입니다. 계속해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면 그을음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일산화탄소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을음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원인도 있고 외부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난로 가동 시에 이 연소통 안으로 다량의 공기가 유입이 되면 불꽃이 펄럭이면서 불안전 연소가 되고 그래서 그을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변질된 연료 때문에 발생하는 그을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을 주유를 하시다가 기름을 흘리시게 되면 이런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닦습니다. 닦고 그냥 이렇게 꽂아 놓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난로 받침대하고 본체하고 이 유격이 있는데요. 이 유격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그 공기로 인해서 난로의 불꽃이 안정화가 되고 또 원활하게 연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닦아놓고 깜빡하고 꽂아놨다든지 아니면 파쇄석이나 이런 데서 캠핑을 하실 때 이쪽 안으로 파쇄석이 들어가거나 낙엽이 또 들어가서 이 공기 흡입구를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또 불안전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난로에 수평을 맞춰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캠핑장 바닥이 완전하게 평평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울었다든지 그러면 연소통이 틀어지면서 불안전 연소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그을음과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바람 넣는 거야 바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난로 받침대에 이물질이 껴 있으면 그건 또 제거하면 되고 이런 건 누구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태생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캠핑 난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불 붙이기 전에 캠핑장 오는 도중에 이 연소판이 이탈이 될 수 있어서 이 연소판의 위치가 정확하게 심지 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점화를 하라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을음 발생하는 거의 거의 90%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심지 위에서 벗어나서 착탈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안전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 발생하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꼭 연소통을 이렇게 몇 번 흔들어 보고 제자리에 안착이 됐는지 확인하고 점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점화통은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이 연소통과 그리고 옴니 230의 연소통을 한번 꺼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토요토미 옴니 230의 연소통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국내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의 연소통입니다. 이렇게 상부를 놓고 보면 사이즈나 뭐 생김새는 거의 유사합니다. 뭐 틀린 게 없죠. 근데 이쪽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소통을 뒤집어 놨을 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지름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토요토미가 19.5 그리고 국내사께 16.3 이 정도 되네요. 이 연소통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소통의 사이즈 아까 비교를 해드렸죠. 이렇게 누워서 봤을 때 전체적인 이 수량은 똑같습니다. 연소판의 수량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국내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게 안에 들어있고 얘는 넓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사 제품 같은 경우는 맨 겉에 있는 이 연소판까지도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 토요토미 옴니 제품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맨 끝 구조가 그냥 다 균일하게 돼 있는데 옴니 제품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가다가 여기서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이런 식의 차이가 있죠. 살짝 미세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연소통 맨 끝면의 차이, 그리고 이렇게 살짝 올라간 부분의 차이, 이 때문에 이 연소통이 심지 위치에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잘 벗어나질 않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잘 벗어납니다. 연소통 위치가 틀어지면 당연히 그을음 발생이 되고 그리고 냄새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 넓은 연소통을 그대로 이 심지위에 장착함으로 인해서 연소통의 착탈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 없고 냄새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짧은 지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은 아까 그 난로 받침대가 낙엽 이런 것이 들어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완전 연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난로 받침대와 난로 본체가 아주 손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던 누유된 등유라든지 뭐 낙엽, 휴지 뭐 이런 거를 제거하시기가 상당히 편하시고요. 설사 여기에 등유가 좀 흘렸다 하더라도 제거하시기 훨씬 편하십니다. 끼우는 방법도 이 홈에 살짝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난로를 틀어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사 제품은 그 밑에 볼트 3개를 풀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옴니 230의 기계적인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용설명서만 읽으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옴니 230 같은 경우는 심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손잡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빼시고요. 빼서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죠. 지금 현재 새 제품이니까 맨 좌측에 꽂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올해 잘 사용하고 내년까지 잘 사용하고 내후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심지 높이가 좀 낮은 것 같다, 뭐 화력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소통을 제거를 하시고 그 심지 끝부분에 있는 타르 같은 거를 뭐 젓가락이나 이런 거를 좀 털어내시고 심지 위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부품 보이시죠? 얘를 살짝 빼서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지 높이가 약 2mm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올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만 숙지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제 성능을 발휘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후에 또 한 번 약해지는, 화력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심지의 높이가 2mm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심지를 더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옴니 230의 심지 조절 기능이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레버를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안 빠집니다. 레버를 긴급 소화 버튼을 눌러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빼야 움직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안 갈아도 될 심지를 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기계적인 우수성이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난로 색깔, 난로가 이쁘면 뭐 하겠습니까? 자, 기계적인 요인으로 옴니 230이 타사 대비 그을음이 적고 연비가 좋고 냄새가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국내 기업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마케팅만 신경을 열심히 쓸 뿐이지 진짜 소비자가 필요한 부분, 바닥 밑판 분리되고 연소통 조금 더 키우고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로를 사용하시면서 냄새와 그을음이 발생하는 원인, 첫 번째, 변질된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 두 번째, 이 연소통의 위치가 심지에 정확하게 안착이 안 돼 있는 경우, 세 번째, 난로 바닥판과 이 본체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 네 번째, 외부의 바람이 이 난로 속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역화가 되는 경우, 다섯 번째, 난로의 수평이 안 맞아 있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2가지는 제조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용자분들이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그을음으로 인한 난로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난로는 이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럼 난로를 사용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시면 난로에 주유구를 열어서 급유를 시켜 놓으시고 최소 1시간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하셔야 되는데, 점화하시기 전에 이 연소통의 위치가 심지 위에 정확하게 안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 난로 본체와 받침대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휴지라든지 헝겊이라든지 이런 게 끼워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이 뚜껑을 열어 보시고요. 그 직전에 사용을 하셨다면 이 뚜껑 윗부분에 그을음이 혹시 묻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묻어 있다면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소통 내부에 보시고 이쪽 벽면에 어느 쪽에 그을음이 묻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쪽에 그을음이 묻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소통을 제거해 보시면 요 맨 밑에 보이는 부분이 심지입니다. 심지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분명히 타르나 찌꺼기가 끼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닦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려 주시고 연통 부위를 원래 있던 대로 끼워 주시고, 끼워 주셨으면 뚜껑을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연소통의 위치를 심지 이외에 정확하게 안착을 하시고 닫아 주시고 점화 레버를 끝까지 돌려서 삐 소리가 나면 점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난로의 수평이 잘 맞았는지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을음이나 냄새로 인한 불편사항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가적으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난로에 기름을 주유를 할 때는 텐트 밖에서 하시고요. 처음에 점화를 하실 때도 텐트 밖에서 점화를 하셔가지고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실 때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텐트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고, 주무실 때도 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 텐트들은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 천정 부분이 뻥 뚫려 있는 제품들이 있죠. 그 제품의 그 천정 부분을 다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난로를 피울 이유가 없죠. 왜? 뜨거운 열기는 다 위로 올라가니까 그 열기가 천정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난로를 피워도 전혀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난로를 점화하시고 주무실 때 환기는 텐트의 위쪽, 출입구 쪽 양쪽으로 한 20cm 정도만 열어 놓으시면 환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바람에 의해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큘레이터나 타프팬을 사용을 하십니다. 절대 서큘레이터 위치나 타프팬의 위치는 이 난로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난로가 여기 있다 그럼 좀 떨어진 부분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환기 중요하고 서큘레이터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잘 사용하셨으면 이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심지식 난로를 소화할 때는 여기 보시면 긴급 소화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급격스럽게 심지가 연소통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꽤 많은 양의 유증기가 발생이 되고 그을음이 날 수 있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방법은 지금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있었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점 돌려서 심지를 요 소화 위치까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사용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긴급 소화 버튼을 이용해서 난로를 소화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기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심지를 물고 있는 링이 있는데 그 링이 자꾸 밑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다이얼이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하실 때는 꼭 이 다이얼로 요 소화 위치까지만 보내주시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캠핑난로 옴니 230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캠핑을 하실 때 난로 사용 방법 그리고 취급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따뜻한 동계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